이번 강의에서는 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을 다루는, 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단위가 되게 되는데, 이 화학은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물질의 양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반응에서 A와 B를 반응시키는데 A를 몇 그램 넣고 B를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A 몇 g과 B 몇 g이 반응해서 생성물 C와 D가 만들어졌을 때 생성물 C와 D가 몇 g이 생길지를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정 양의 생성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응물을 몇 g을 넣어야 되는지 이것을 또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자, 화학에서 이러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의 양적인 관계를 다루는 그런 내용을 화학양론이라고 부릅니다. 화학양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양론에서 기본적인 단위로 우리가 몰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봤으면 이 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많은 학생들이 이 몰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화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화학이 아주 골치 아픈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따로 몰에 대한 강의를 따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몰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 그래서 영어로 원래 몰 하면 MOLE로 쓰는데 단위로 쓸 때는 MOL로만 씁니다. MOL로. 자, 몰은 어떤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 그래서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다스 이러면 12개를 나타내는 거죠. 계란 한 판 그러면 한 판이 30개를 나타냅니다. 요즘은 많이 쓰지 않지만 마늘 한 접, 뭐 또 과일 같은 걸 한 접 그러면 100개를 나타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몰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개수를. 그러나 그 개수가 굉장히 많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정의 자체는 이런 식으로 한 다스 그러면 12개, 한 판 30개, 한 접 100개. 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고 정의를 보게 되면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정확히 12g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뭐 이렇게 딱 부러지게 숫자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느냐. 그것은 다 역사적인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떻든 간에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그러면 12g의 탄소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가 몇 개냐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계산해 보면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개수를 나타내는 그런 단위예요. 100개 혹은 30개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 1몰 그러면 어떤 개체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숫자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우리는 흔히 아보가드로 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어떤 개수의 개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 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아예 그럼 6 곱하기 10의 23승이나 아니면 1 곱하기 10의 23승 아니면 아예 반올림해서 1 곱하기 10의 24승 이렇게 뭐를 정리를 하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로 정의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죠. 이 아보가드로 수, 자, 혹은 몰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에서 사실 유래했어요. 자, 존 돌턴이 1803년에 원자론이라고 하는 원자설 혹은 원자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런 가설을 제시하면서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와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수소에 대해서 1, 산소에 대해서 8, 질소에 대해서 5. 근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의 화학식을 HO라고 생각을 했고 암모니아의 화학식을 HN으로 잘못 알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 알려진 과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람이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선구자지만 그 당시에는 워낙 알려진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대 질량들이 이제 잘못 알려졌는데
1811년에 이 아보가드로라는 분이 분자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체에 대해서 분자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아보가드로 가설이라고 하는 걸 제안을 합니다. 이 가설은 같은 온도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개수는 같다는 거예요. 자, 이 가설이 타당하면 그러면 기체를 이루고 있는 분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질량을 재면 상대 질량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분은 동시에 이 수소는 H2로 존재하고 질소는 N2, 산소는 O2로 존재하고 물의 화학식은 H2라고 하는 걸 올바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에 근거해서 이 아보가드로는 잘 알려진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이와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H가 1이고 이제 돌턴이 했던 것처럼 산소가 8이 아니라 16이고 질소는 5가 아니라 14라고 하는 등을 이런 숫자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상대 질량에다가 숫자에다가 그램을 갖다 붙인 이 질량에 해당하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가 바로 아보가드로 수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숫자는 후에 페네이라는 사람이 측정을 해서 아보가드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 숫자가 바로 6.02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정의를 했을까? 여러분 생각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상대 질량 1, 16, 그 다음에 14. 자, 이와 같은 단위에 그램을 붙인 이 질량에 해당하는 원자나 분자의 개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H 원자를 1몰계를 모으면 질량이 1g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산소 원자 역시 마찬가지로 산소 원자를 1몰계를 모으면 그 질량이 16g이 된다는 거예요. 질소 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원자를 1몰계를 모으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모으면 질량이 14g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전부터 과학자들이 알고 있던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을 표기한 이 숫자에다 그램을 붙인 값이 간단한 숫자가 되고 또 그 숫자를 이용하기에 세상의 물질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에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쓰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저렇게 이상하게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나면 사실은 이 정의로부터 앞에서 나왔던 원자 질량 단위도 정의가 되게 돼 있어요. 원자 질량 단위가 1AMU는 1.660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었는데 그 숫자는 사실은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질량 단위를 1몰계를 모으면 1g이 되는 거예요. 1g이. 그래서 이 원자 질량 단위와 아보가드로 수는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역수 관계예요. 그래서 곱해지면 1이 되는 겁니다. 곱해지면 딱 1이. 그래서 원자들의 혹은 분자들의 혹은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을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몰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이상하게 12g의 탄소 속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개수로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험지로 구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이상한 숫자가 되지만 이 숫자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물질들의 양을 아주 쉽게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낼 때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계란 한 판, 연필 한 다스, 마늘 한 접처럼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까 보시다시피 어떤 물질 1몰을 모으면 수소 원자 1몰을 모으면 1g이 되고 질소 원자 1몰을 모으면 14g이 됩니다. 산소 원자 1몰을 모으면 16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에서의 1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이지만 동시에 질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학생들을 좀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 개수라고 이야기하더니 뒤에 가면 질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학생들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게 바로 질량이 되도록 아주 간단한 숫자의 질량이 되도록 일부러 몰이라고 하는 숫자를 저렇게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값을 그대로 실제 질량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부터 화학에서 모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편리해져요. 자,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 가서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물질의 1몰의 양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그림 3.1입니다. 몇 가지 물질의 1몰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물질이 다르면 1몰의 질량이라든가 혹은 부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 3.1에 보다시피 몇 가지 물질이 나와 있는데 1몰의 부피도 다르고 물론 뭐 상태는 당연히 물질이 서로 다르니까 상태도 다르죠. 질량도 달아보면 당연히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는데 1몰이라고 하는 것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하는 그런 개수를 나타내지만 동시에 저런 이상한 개수로 정의한 이유가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이 바로 그 개수에 1몰의 개수에 해당하는 질량을 g으로 나타낸 그런 숫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이상하게 정의한 겁니다. 따라서 수소 원자 1몰계를 모으면 1에 상대적인 질량 1에다가 g을 붙인 그 질량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산소 원자 1몰계를 모으면 16에 상대적인 질량 16에 g을 붙인 그 값이 되도록 일부러 몰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한 겁니다. 따라서 몰은 개수를 나타내는 것 양인 동시에 단위인 동시에 물질의 질량을 원자 혹은 분자들의 질량을 나타내는 값도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화학에서 몰 단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쓰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개수와 그 다음에 질량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질량수가 12짜리인 탄소 원자 1몰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로 이야기하면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그 질량이 12g이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12g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개수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질량의 개념으로도 사용합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몰 질량 혹은 원자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화학에서는 각 물질의 양, 다시 말해서 몰 단위로, 몰수 단위로 주어진 양과 그 다음에 그램 단위로 주어진 질량, 그 다음에 개수를 아는 것이 동시에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걸 알아야 우리가 화학을 올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 강의에서도 이미 나왔지만 원자 질량 단위라고 하는 것은 1AMU로 표기하게 되는데 원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내는데 흔히 사용하는 그런 단위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자, 1AMU는 바로 1.660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 되게 되는데 이 숫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의 역수. 자, 그렇기 때문에 원자 질량과 원자 1몰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원자량, 다시 말해서 원자 한 개의 질량과 원자 1몰계의 질량을 보게 되면 주기율표에 보게 되면 원자량이 세 번째 줄에 각 칸의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자, 그것은 아까 설명한 대로 AMU 단위로 나타낸 원자 하나의 질량이 되지만 동시에 원자 1몰계의 질량을 g으로 나타낸 거하고 똑같은 값이 되게 됩니다. 똑같은 값이. 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자, 그래서 철 원자 예를 들어보면 철 원자 한 개의 질량은 AMU로 나타내면 55.85 AMU입니다. 철 원자 1몰계의 질량은 1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은 55.85g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원자 한 개의 질량이 55.85 AMU입니다. 거기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아보가드로 수는 AMU의 역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AMU와 아보가드로 수가 서로 상쇄가 되게 되고 단위가 g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g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AMU로 나타낸 것과 1몰의 질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은 같은 숫자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숫자가. 물론 단위는 당연히 다르죠. 단위는. 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황원자 한 개의 질량이 32.07 AMU인데 여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이 AMU에 해당하는 질량 1.66054 곱하기 10-24승g을
곱하고 거기다가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하면 이 AMU에 해당하는 이 값 1.66054 곱하기 10만에서 24승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서로 상쇄가 돼서 1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단위는 그램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램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램만 남게. 그래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AMU 단위로 나타낸 것과 1몰의 질량을 그램으로 나타낸 것은 같은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가 되도록 과학자들이 AMU와 몰을 정의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의되었다는 걸 알면 그 다음부터는 활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두 원자의 질량의 비는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겠는데 이건 AMU 단위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은 바로 1몰의 질량의 비와 똑같습니다. 한 개의 질량의 비와 1몰의 질량의 비가 똑같아요. 봤다시피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한 개의 질량은 철 같은 경우에 55.85 AMU, 1몰의 질량은 55.85g. 따라서 철 원자 한 개의 질량과 황 원자 한 개의 질량의 비가 55.85 나누기 32.07이 되게 되는데 동시에 이것은 철 원자 1몰계 질량 나누기 황 원자 1몰계 질량의 비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개수로 계산을 해야 될 때는 개수로 계산하시면 되고 또 질량으로 필요할 때는 질량으로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원자뿐만이 아니고 화합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합물에 있어서 분자 질량 혹은 이걸 우리가 분자량이라고 흔히 그러죠. 그러나 이온기라 화합물에서는 분자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식 단위에 해당하는 화학식 질량 혹은 화학식 양이라고 부르는 이 양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이것과 1몰의 질량과의 관계는 역시 마찬가지예요. 화합물의 분자량 혹은 화학식 양을 AMU 단위로 나타낸 것과 그 다음에 그램 단위로 나타낸 것은 그램도 나타낸 1몰의 질량은 같은 값을 갖습니다. 같은 값. 예를 들어서 H2O 분자의 분자 한 개의 질량은 18.02 AMU가 되는데 이 물 분자를 1몰계를 모으면 18.02 g이 된다는 겁니다. 18.02 g.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1AMU가 1.66054 곱하기 10만에서 24승 g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1AMU에 해당하는 질량과 아보가드로 수가 상쇄가 되고 AMU 단위가 그램 단위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aCl 역시 마찬가지예요. NaCl의 화학식 한 개의 질량은 AMU 단위로 나타내면 NA의 질량과 CL의 질량이 합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58.44 AMU가 됩니다. 이거 1몰의 질량은 당연히 거기에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게 되면 똑같은 숫자인 58.44 g이 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헷갈릴 수도 있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거예요. AMU 단위로 나타낸 원자 혹은 분자의 질량과 그 다음에 그걸 1몰계로 모아서 나타내는 거시적인 양인 분자량 혹은 화학식량 혹은 원자량 그램 단위로 나타낸 값과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일부러 몰 혹은 AMU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 약속을 한 겁니다. 편리하게 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주 유용하게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똑같은 내용이 여기 반복이 되어 있네요. 강의 노트가 지웠어야 되는데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와서 이제 몰 질량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죠. 어떤 물질, 어떤 존재의 1몰계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원자인 경우에는 원자량이라고 따로 이름이 있고 그게 분자인 경우에는 또 분자량이라고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온기라고 화합물인 경우에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화학식 단위의 질량이라는 뜻으로 화학식 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걸 헷갈리면 그냥 통칭 몰 질량으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몰 질량은 물질이 뭐냐에 상관없이 그 기본 단위 1몰계의 질량을 나타내는 게 바로 몰 질량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보게 되면 몰 질량, 몰라매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개체, 그 개체가 원자일 수도 있고 혹은 분자일 수도 있고 혹은 화학식 단위일 수도 있는데 그 1몰계의 질량을
우리는 몰 질량으로 이야기하고 단위는 이제 그냥 그램으로 쓰지 않고 그램 퍼 몰로 씁니다. 1몰당 질량이란 뜻으로 그램 퍼 몰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기율표에서 원자량을 찾는 거죠. 이야기한 대로 각 칸에 세 번째 줄에 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될 것은 그 원소가 단원자로 존재하는 원소인지 혹은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인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원자 원소인 경우에는 주기율표의 수치에 그램 퍼 몰을 붙이면 그게 바로 몰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 원자 1몰계의 질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인 경우에는 분자식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의 몰 질량은 우리가 주변에 존재하는 산소는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O2라고 하는 분자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O2 한 개 속에는 O 원자가 2개가 들어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O2의 몰 질량, O2 분자를 1몰계를 모으면 그 속에는 O 원자가 2몰계가 들어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2 곱하기 1몰계의 질량, 1몰계의 질량을 곱해주면 바로 32g per 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의 몰 질량은 32g이 되는 거예요. 그램 per 몰이 되는 겁니다. 황 같은 경우는 S8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S8은 분자 하나 속에 황원자가 8개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S8의 몰 질량은 황원자의 몰 질량 곱하기 8입니다. 분자 한 개 속에 원자가 8개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몰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화합물의 몰 질량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자 화합물인 공유결합 화합물인 SO2의 몰 질량을 구한다 그러면 화학식 속에 보면 SO2 분자 하나 속에는 황원자가 하나 들어있고 산소 원자가 2개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O2의 몰 질량은 황의 몰 질량에다가 산소 원자의 몰 질량에 2를 곱한 걸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기율표를 찾아서 각 원자들의 원자량을 찾아서 거기에 그램 퍼 몰 단위를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자량 혹은 원자의 몰 질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산소의 몰 질량. 자,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SO2 분자의 몰 질량이 되게 되고 이것은 SO2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를 모았을 때 나타낼 질량이 되는 것입니다. 질량이. 이온결합 화합물도 똑같은 식으로 표기합니다. K2S, 물론 이 속에는 양이온과 음이온 상태로 존재하지만 질량을 따질 때는 이온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이온을 전자를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결국 이온들은 그 속에 다 들어있고 따라서 여러분들은 중성 원자의 질량을 그대로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K2S 속에 화학식 속에는 포타슘 원자가 2개 들어있고 황 원자가 1개가 들어있어요. 따라서 K2S의 몰 질량은 포타슘의 원자의 몰 질량 곱하기 2 더하기 황 원자의 몰 질량입니다. 따라서 2 곱하기 포타슘 원자의 몰 질량 주기표를 찾으면 나와 있죠. 물론 거기 단위가 안 붙어 있습니다만 몰 질량을 쓸 때는 그램 퍼 몰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황 원자의 몰 질량 32.07 그램 퍼 몰 해서 더해주면 K2S라고 하는 이온결합 화합물의 몰 질량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는 분자량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온결합 화합물에는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에 대해서는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1몰의 질량, 이온결합의 화학식 단위 1몰계가 모였을 때의 질량에 해당하는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단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로 포도당 분자의 예를 들고 있어요. 우리가 밥 같은 걸 먹으면 그런 탄수화물이 소화가 돼서 포도당 상태로 우리가 혈액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게 근육이라든가 혹은 뇌 이런 세포 속에 들어가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연소가 되면서 우리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그런 그 분자 중에 하나입니다.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입니다. 그래서 포도당 분자 하나 속에 포도당 공유결합 화합물이에요. 공유결합 화합물에서 분자를 이룹니다. 분자 한 개 속에는 탄소 원자가 6개가 들어있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들어있고 산소 원자가 6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학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정보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자, 먼저 이제 화합물 한 분자당 원자의 개수,
포도당 분자 한 개 속에는 화학식을 보면 알겠지만 탄소 원자가 6개가 들어있고 수소 원자가 12개가 들어있고 산소 원자가 6개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합물이 1몰이 있다면 1몰 속에 들어있는 각 원자의 몰수는 포도당 1몰이 들어있으면 그 속에는 탄소가 6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수소는 12몰이 들어있는 거고 산소는 6몰이 들어있습니다. 이 몰수의 비는 바로 개수의 비가 되는 겁니다. 몰수의 비는 바로 개수의 비. 왜냐하면 몰이라고 하는 단위가 개수를 나타내는 단위이기 때문에 몰수의 비가 바로 개수의 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화합물 1몰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자, 몰수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몰은 바로 개수를 나타낸다고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6 곱하기 아보가드로 숫자만큼의 탄소 원자가 포도당 1몰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12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개수의 수소 원자가 포도당 1몰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산소 원자는 6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 해당하는 개수만큼의 산소 원자가 포도당 1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량으로 가볼까요? 화합물 한 분자당 질량은 우리 AMU 단위로 나타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당 한 분자 속에는 탄소 원자가 6개가 들어있으니까 6 곱하기 탄소 원자의 AMU 단위로 나타낸 원자량을 곱해주게 되면 72.06 AMU가 되게 됩니다. 수소의 질량은 12 곱하기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자, 이렇게 하면 그 속에 들어있는 12개의 수소에서 나타내는 질량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산소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에서는 AMU 단위로 질량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화학은 기본적으로 거시적인 학문을 원자순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의 양은 항상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AMU 단위로 쓰지 않고 오히려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1몰에 해당하는 질량으로 이제 대부분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포도당 1몰이면 질량이 얼마가 들었냐면 몰 질량이 180.16g/몰이기 때문에 180.16g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탄소가 72.06g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6 곱하기 탄소 원자의 몰 질량 12.01g/몰 하면 72.06g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소는 12 곱하기 수소 원자의 몰 질량 1.008g/몰을 곱해주면 12.10g이 됩니다. 산소 역시 마찬가지로 6 곱하기 16.00g/몰 하면 96g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 총 1몰의 질량이 180.16g인데 그 속에 탄소가 72.06g을 차지하고 수소가 12.10g, 그 다음에 산소가 96.00g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원소의 질량의 기여에 의해서 포도당 분자 전체의 질량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포도당 분자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모든 화합물에서 질량, 그 화합물 전체의 질량, 그 다음에 그 속에 드는 각 원소들의 질량,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화학을 어려워하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 몰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이 몰이라고 하는 단위를 제대로 활용 못하기 때문에 화학에서 나오는 많은 계산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제가 설명해드린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화학에 등장하는 계산 문제에서 어려움 없이 모든 걸 다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거나 혹은 뒤에 가서 다른 공부를 하다가 몰에 대한 개념이 헷갈리시면 이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몰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쉽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